예, 안녕하세요. 네. 그보다 먼저 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예. 김정은 위원장이 뭐 자진해서 영구 폐쇄한다 이랬던 곳인데 다시 재건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자진해서 폐쇄하겠다고 해서 폐쇄를 하고 있었죠. 저 예, 발사장은. 예, 그런데 사실은 먼저 그렇게 폐쇄를 해 나가면 네, 북한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그걸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네, 진정성도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의 이른바 상응 조치를 좀 시원시원하게 내릴 줄 알았는데 예,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어차피 못 쓰게 되는 없애기로 한 거 더구나 없애기로 해놓고는 없앤 거 가지고 무슨 생색을 내는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이 사람들은 진짜 계산법이 좀 다르다. 네, 그렇다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됐는데 어차피 지금 풍계리도 들어와서 봐라, 동창리도 들어와서 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작년 네, 9월 달에. 예, 그거 들어와서 보고 진짜 이거 못쓰게 생긴 거, 쓸모없는 걸 우리가 생색을 내느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네, 이제 이 정식으로 계산하자. 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예, 예, 이 북미 회담이 이제 불발이 되고 나니까, 네, 북한 나라로는 이른바 거기도 볼턴 같은 강경파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있겠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강경파들이 이게 지금 미국이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특히 볼턴 같은 사람 내세워가지고 우리를 압박한다면 네, 우리도 거기에 불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그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행동을 다시 재개할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쓰면 예. 말리로 나오지 않겠는가. 말리로 나와달라? 오히려 북미 회담이 그 불씨가 빨리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거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패착이 됐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으로 하여금 빅딜 더 강경한 얘기가 나와요. 얘기를 하게 만들었는데 예. 이번에 북한이 잘못한 겁니다. 아, 지금 상대가 네. 과거에 그 클린턴 정부나 또는 볼튼이 정부 내에 있지 않던 시절의 부시 정부 네. 혹은 달라요 지금. 예, 예. 볼튼이 요직을 맡고 있는 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네. 오히려 역효과만 나죠. 그러니까 정말로 뭐 위성 발사가 됐건 미사일 발사가 됐건 뭔가 발사할 의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제스처로 봅니다. 과거에 그런 제스처를 썼을 때 미국이 뒤로 뉴욕 채널도 있고 또는 재상복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 그러지 말고 예. 그러면 실무 접촉을 다시 한번 재개하자. 폼페오 장관이 우리 팀이 좀 평양으로 사전에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나르라고 봤는데 지금 일을 이렇게 벌려놓으니까 볼턴이 이제 기세등등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북한의 패착으로 평가한다 이런 말씀까지 듣고 예. 그래서 이제 볼튼만 혼자 그랬던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그 대북 협상파였던 스티브 비건까지도 일괄 타결식 빅딜을 받아라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나와서 이제 뚜렷한 북미 간 입장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나경원 의원은 국회 대표연설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걸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고 그것도 또 수석 대변인으로 그러는데 예. 대변인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어쨌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조정자 내지는 운전자의 자격으로 네. 미국 얘기를 북한한테 전달해주고 예. 또 북한의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미국한테 전달해주면서 미국도 조금 요구 조건을 낮추고 예.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요구 조건을 낮추는 식으로 좀 셔틀 외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이 북한은 일괄 타결식 빅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까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괄 타결을 북한에서는 통 크게 하자고 미국에서는 통 크게 하자고 했다고 그러지만 예. 바로 통 크게 미국의 요구를 들었다가 과거에 2003년에 그렇게 미국 말을 들었다가
2006년 결국 그 리비아의 그 국가 원수 가다피가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하지 않았어요. 네, 네. 내전 그 와중에 그러니까 예. 리비아 방식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부터 확실하게 해라.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는 그때 가서 우리가 결정한다 하는 식으로 소위 선비핵화 후 보상, 네. 후 상응 조치. 예. 이 모델이 결국 그 리비아의 그 가다피가 비참하게 죽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네, 네. 하나씩 봐가면서 한 걸음 나갈 때 미국이 한 번 따라 나오는지 보고, 네. 또 미국이 한 걸음 나가면 북한도 따라 나갈 수 있고 서로 신뢰가 없으니까. 예. 신뢰를 쌓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데 그건 북한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북한은 일괄 타교식 빅딜은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이다 이 말씀이죠.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은 이 단계적 동시 행동을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까? 아니 근데 한때는 1월 31일 날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 때 스티븐 비건은 확실히 단계적이고 동시 행동을 이야기했거든요. 맞아요. 연설에서. 예. 네.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아. 지금 이제 폼페이오가 지금 지고 잠깐 좀 쉬고 볼튼이 활약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그 볼튼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닌가. 근데 네. 이거는 결국 대통령이 그 안에서 폼페이오와 볼튼 사이에 조율을 해가지고 예. 스티븐 비건한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얘기해라. 그래야만 협상이 된다는 식으로 미국 대통령이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책임도 우리 문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지난번에 그 하노이 회담 합의 이르지 못한 것을 미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다라고 정세현 장관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더 험해지고 있고 지금 뮬러 특검에 지금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나오는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괜히 북한과 협상을 해봐야. 네. 그야말로 지금 빅딜을 해도 미국에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라도 그 뮬러 특검 보고서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더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도 지금 일단 강경론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요 파고가 지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좀 입장이 바뀌리라고 봅니다. 네. 그 남북 접촉이 우선입니까? 한미 접촉이 우선입니까? 동시 진행해야 합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은 남북 접촉을 먼저 하는 것도 지금 수석 대변이라고 그러겠지만 지금 결국 이거 현실적으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먼저 들어줘야 됩니다. 네. 최강자 아닙니까 미국이? 최강자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뢰를 쌓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북한이 먼저 그 물꼬를 타야 돼요. 그러려면은 남북 접촉을 먼저 해야죠. 영변보다도 조금 더한 걸 일단 북한이 내놔야 된다.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플러스 미사일 시설도 핵시설과 미사일이 좀 다른 거니까 미사일 시설도 폐기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면은 좋은 빅딜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한다면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그 일괄 타결보다는 약간의 좀 그 단계성이 있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하도록 선회하도록 좀 설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런 대신에 북한을 그렇게 설득하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 같은 남북 경협 카드 같은 걸 우리가 제안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미국이 양해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미국은 노라고 딱 했는데요. 아니요, 근데 한 번 얘기하지면 안 됩니다. 과거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걸 두 번, 세 번 얘기하니까 역시 삼고 초려는 한미 간에도 효과가 있더군요. 세 번 가서 얘기하니까 알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성공단 시작할 때 삼고 초려로 미국의 상무부의 승인이라고 할까 사전 동의를 받아냈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먼저 북한부터 설득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카드를
미국의 삼고초려라도 해서 양해를 얻어내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